국가대표 준준형 CV. 높은 판매량만큼 이번 페이스리프트 역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드디어 이 모델 디자인이 완전 유출되었습니다. 유출된 모습을 보니 현행 모델과는 80도 달라진 모습인데요. 과연 이 모델 어떤 모습일지, 디자인, 재원, 예상 가격과 출시 일정은 어떠할지 저와 함께 낱낱이 살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재미있는 신차 정보 받아가세요. 안녕하세요, 차산오바입니다. 작년 한 해 역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기아차의 인기 준준형 SUV 모델 스포티지. 스포티지가 없었다면 현재 기아차도 없지 않았을까? 페이스리프트가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판매량이 줄어들기는커녕 아직도 카니발에 견줄 만큼 높은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죠. 게다가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에서도 높은 인기를 끌고 있기에 심혈을 기울여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스파이샷들이 공개됐었기에 대략적인 디자인은 추측이 가능했었는데요. 드디어 실물 사진이 유출되었습니다. 물고기 모양의 현행과는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딘가 익숙한 헤드램프와 주간주행 등 역시나 이번에도 기아의 오퍼짓 유나이트 패밀리룩이 적용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 모델이 X자 형태로 개성 있는 DRL과 헤드램프를 지녔다면 신형 모델은 기역자 모양과 평형 라인이 결합된 주간주행 등과 여러 개의 픽셀 램프가 이어지며 소렌토나 카니발과 상당히 유사한 느낌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네요. 그리고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이 양 끝에 날카롭게 위치하며 신형 스포티지에 컴팩트하고 날카로운 이미지를 부여해주고 있죠. 하지만 소렌토나 카니발보다는 확실히 심플한 느낌이 있는데요. 이번 스포티지는 현행보다 가벼워 보이네. 결정적으로 디자인 차이점이 바로 중앙부 LED 라이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유출 사진에는 가림막으로 잘 보이지 않는데 소나타처럼 쭉 이어져 있는 것 같죠? 실제로도 일자형 디자인이라면 실물 예상 시 이런 디자인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기존 스포티지에 소나타를 한 줌 넣은 것 같네. 하지만 기존 제가 예상했던 디자인과 같이 두 개로 분리되어 있다면 소렌토와 유사한 모습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중앙부 라디에이터 그릴은 수많은 수평형 라인들이 양각과 음각으로 새겨지며 마치 기존 차량들의 그래비티 트림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하단부 그릴인데요. 직사각형 형태로 분리되며 차체에 보다 넓은 이미지를 부여해주죠. 마치 신형 산타페에 있는 하단부 그릴과 유사한 느낌이네. 그리고 송곳니가 올라온 것 같이 양 옆에서 그릴이 맞닿으며 공격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측면부의 경우 두 개의 라인으로 쭉 뻗어 차체가 길어 보이게 만들어주는 모습은 현행과 완전 동일합니다. 그 아래 보이는 휠은 EV 시리즈에 주로 사용되는 디자인 패턴인데요. 직사각형을 여러 겹 겹치며 미래적인 이미지를 부여해주고 있죠. 이번 유출 사진의 경우 전면부만 있기에 후면부는 알 수 없는데요. 그간의 스파이샷을 통해 대략적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현행 모델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굵직한 라인의 리어램프를 지니고 있다면 신형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반대로 디귿자 형태의 바깥쪽 라인을 지닌 테일램프 그래픽을 보여주고 있죠. 하단부 스키드 플레이트가 어떻게 변경될지는 확실하지 않은데요. 현행 모델의 범퍼 라인이 아래에서 위로 감싸진 디자인이었다면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US 모델과 같이 디자인이 반대로 뻗은 모습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 외의 변경점은 기아 영업 라인에 내려온 스포티지 상품성 개선 발매 사전 공지 공문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내장 디자인 및 소재 개선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아 소렌토 수준의 인테리어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센터패시와 디스플레이에 맞게 디자인된 일자형 송풍구는 EV 시리즈와 같이 수평형으로 쭉 펼쳐지며 보다 넓은 공간감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D컷 형태의 스티어링 휠과 최신 기아의 인터페이스가 디스플레이에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행 모델에는 없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유무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많은 분들이 찾는 옵션이니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들어갈 것으로 보이나 신형 투싼과 같이 상위 트림이나 옵션으로 추가될 것 같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기본으로 좀 깔아주라. 또한 CCNC 기반 최신 인터페이스가 적용되며 지문 인증 시스템,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최신 편의사항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시트와 도어 트림, 1열과 2열 시트의 퀼팅 패턴은 현행과 동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출시일입니다. 이미 광고 촬영을 하고 있기에 아무리 늦어도 11월 중순에는 출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역순으로 일정을 고려하면 10월 중순부터는 양산이 시작하겠네. 그리고 이번 하이브리드 모델도 12개월 이상의 대기기간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파워트레인은 1.6L 가솔린 터보, 1.6L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2.0L LPI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트렌드에 맞게 디젤 엔진은 단종될 예정입니다. 디젤 엔진이 있던 투싼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네. 다음으로 눈에 띄는 것은 변속기 개선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번 스포티지 부분 변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합니다. 현행 스포티지는 투싼과 같이 건식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DCT 변속기는 동력 손실이 적기에 연료 효율성이 좋고 두 개의 클러치가 운전에 맞게 움직여 변속 속도가 빠르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죠. 하지만 일반 자동 변속기보다 복잡한 구조를 지녔기에 고장날 확률이 높습니다. 게다가 도로 정체가 심한 국내에서는 잦은 저속 주행 시 차가 울컥거리는 점과 소모품 클러치의 교체 비용이 높다는 것도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죠. 최근 코나 2세대 풀체인지 모델에는 7단 DCT가 아닌 8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되며 좋은 평을 받은 데 반해 신형 투싼은 스마트 스트림 7단 DCT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에 내려온 공문이 자동 변속기 적용일지 단순 현행 개선일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내외장 컬러가 새롭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외장의 경우 스틸 그레이 컬러가 탑재되고 K5에 있던 울프 그레이가 추가됩니다. 추가로 노블레스와 그래비티 및 30주년 에디션 트림을 삭제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스포티지와 시그니처만 남게 됩니다. 두 개 트림으로만 출시할 리는 없기에 새로운 상위 트림이 한 개 정도 더 추가되지 않을까 하네요. 판매 가격은 단순히 인상이라고만 적혀 있는데요. 투싼 신형과 같이 200에서 250만원 정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250만원 가격 폭을 적용하면 프레스티지는 2,787만원, 시그니처는 3,524만원의 예상가가 나오게 됩니다. 점점 높아져가는 신차 가격이네. 하이브리드 모델은 투싼 가솔린과 하이브리드의 가격 차인 500만원 정도를 대입 시 프레스티지는 3,287만원, 시그니처는 4,024만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네요. 사전 계약은 10월 말부터는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디자인의 변경만큼 중요한 것은 변속기 변경인데요. 과연 그대로일지, 교체 후 가격을 더 올릴지 아니면 안 올릴지 정말 궁금하긴 하네요. 출시가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은 스포티지 페이스리프트, 드디어 완전 공개된 디자인,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여러 의견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계속해서 스포티지의 새로운 정보들이 공개되고 있는데요. 이런 신차들의 최신 정보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차산오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신차 정보 차산오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신차 정보 차산오바